겨울에 찬 공기가 서울시를 감싸던 어느 아침, 강봉구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73세의 나이임에도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강봉구 할아버지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관절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키며 강봉구 할아버지는 살짝 인상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이었지만 그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울 앞에 선 강봉구 할아버지는 꼼꼼하게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이 있는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강인함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죠. 여보,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정숙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아침부터 고생이네. 내가 간단히 먹고 가면 되는데. 정숙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신 출근길 안 챙긴 날이 있었나요? 자, 앉아서 먹어요. 식탁에 앉은 강봉구 할아버지의 앞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였죠. 오늘 도시락도 싸놨어요. 김치찌개 조금 넣어뒀으니 점심에 데워 먹어요. 고맙소. 약은 잘 먹었어. 정숙자 할머니는 살짝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엔 좀 안 먹었어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챙겨 먹어. 퇴근하면 확인할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강봉구 할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도시락을 내밀며 남편의 곱게 펴진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 같은 자세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았죠. 오늘도 힘내요. 그 호텔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이 최고인 거 나는 알아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살짝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따 봐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강봉구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깔끔한 재킷까지. 그는 자신의 외모에 늘 신경을 썼습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5성급 호텔의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강봉구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정확하게 5시 30분에 집을 나서 5시 45분에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이른 아침임에도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제법 붐볐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곧 그 옆자리에도 젊은 직장인이 앉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강봉구 할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조금 더 자리를 벌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랜드 아시아나에 대통령이 온다면서? 맞은편에 앉은 두 젊은이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포르도니아 공화국 대통령이래. 동유럽 쪽에 있다던데. 아무튼 호텔 경비 강화한다고 매일 회의한대. 친구가 거기서 일하거든. 강봉구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에 포르도니아 공화국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경비원으로서 그에게 그 정보는 별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그는 로비에서 평소처럼 자리를 지킬 뿐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은 강남역에 도착했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의 높은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5성급 호텔은 세계 각국의 귀빈들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직원 전용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의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라커룸에 들어선 강봉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호텔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단정히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오늘도 깔끔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강봉구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정위치에 섰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우아한 인테리어가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더욱 빛났습니다. 강 경비원님, 오늘은 로비에서만 근무하세요. 보안팀장 박준호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후부터 VIP 의전 준비가 있어서 다른 층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박준호는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의전은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그 말에는 당신 같은 노인은 크게 할 일이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강봉구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위치에서 호텔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강봉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로비의 구석구석을 살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으로 미심쩍은 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오전이 되자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의 한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 미팅 시작합니다. 프론트 매니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직원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직원들이 반원 형태로 서 있었고 중앙에는 서혜진 총지배인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나요? 서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차림새와 카리스마로 호텔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명문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실력파로 실적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오늘 미팅의 주제는 내일 도착하는 코르도니아 공화국 마르코 브라티치 대통령 일행의 의전 준비입니다. 서혜진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코르도니아 공화국은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경제 강국입니다. 특히 마르코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이번에 방한하셨고 우리 호텔이 그분의 체류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서혜진은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총 15명으로 모두 20층 VIP 스위트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전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룸서비스팀은 전통 코르도니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확보를 위해 다른 투숙객 3팀을 다른 층으로 이동시켰으니 참고하세요. 직원들은 차분히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뒤쪽에 조용히 서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사항입니다. 박준호 보안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서혜진이 한 발 물러서자 박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4세의 그는 군 특수부대 출신답게 단단한 체격과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코르도니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우리 호텔의 보안 등급을 레드로 상향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조작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추가 인력을 배치했고 AI 안면인식 시스템을 가동해 모든 출입자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겁니다. 박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각 직원들의 배치와 임무는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VIP층 접근은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을 모두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박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득 강봉구 할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 경비원님? 강봉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강 경비원님은 내일도 평소처럼 로비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임무는 없고요. 박준호의 말투에는 노인을 배려하는 듯한 겉모습 아래 당신은 중요한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VIP 회전은 젊은 직원들이 담당할 테니까요. 속도가 중요하니까. 몇몇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혜진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도니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겪은 분으로 우리나라를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와 대척하는 반세력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경계를 높여주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랜드 아시아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죠. 이번 의전도 완벽하게 해내리라 믿습니다. 이상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도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김도윤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김도윤은 31세의 젊은 직원이었지만 유일하게 강봉구 할아버지를 예의 바르게 대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고맙네, 도윤군. 하지만 자리를 비우긴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좀 쌀쌀하잖아요. 김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박준호가 몇몇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호텔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다 강봉구 할아버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강 경비원님, 내일 의전 때는 혹시 수상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직접 나서지 마시고 인터콤으로 신고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서비스 통로 쪽 보안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살펴보니 그쪽이 좀 취약하더군요. 박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군요. 하지만 서쪽 주방 뒤 통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박준호가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염려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한다고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호텔 로비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코르도니아 대통령 일행 맞이를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화려한 꽃장식이 로비 여기저기에 세팅되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경비원이라는 직함 이상의 통찰력을 담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군인처럼 반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은 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봉구 할아버지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은 이미 여러 직원들로 붐볐고 그들은 테이블마다 모여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에게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박준호와 몇몇 보안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내일 있을 VIP 의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코르도니아 대통령은 몇 시에 도착하지? 오후 3시에요. 공항에서 바로 호텔로 오시고 저녁에는 VIP 룸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호는 우리만 담당해? 아니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리나 코발레프라는 여성 경호실장이 오실 거예요. 그녀가 자체 경호팀을 이끌고 있지만 호텔 내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보안을 담당합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웃으며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강 할아버지가 박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서비스 통로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시더라고. 옛날 방식으로 경비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원들 사이에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근데 VIP 이전 같은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해야지. 아무래도 움직임이 느리시니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휴게실로 들어와 강봉구 할아버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까 보안팀장님과 얘기하신 거 혹시 서비스 통로 문제인가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김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박 팀장이 다 확인했다고 하니 괜찮을 거야.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보안 문제에 그렇게 발리신 거예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경험이 좀 쌓인 것뿐이야.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김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다시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내일 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짝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서비스 통로 쪽을 힐끗 바라보던 강봉구 할아버지는 문득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그 남자는 서비스 통로 입구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직원인가? 강봉구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에서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 그 남자를 따라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박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 경비원님은 로비에만 계시면 됩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새 직원일 수도 있고 지금 자리를 비웠다가 서해진 지배인에게 발각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의 저녁 무렵 로비는 체크인하는 손님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의 교대 시간이 거의 다가왔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는데 직원 출입구에서 나와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방식까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는 로비 옆으로 빠져서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이상해. 강봉구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박준호가 몇몇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직접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로비 근처에 있는 직원 보이십니까? 남색 유니폼을 입은. 박준호는 시선을 돌려 강봉구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보입니다. 왜요? 저 직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행동이 어색하고 주변을 계속 살피는데. 박준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남자를 관찰하더니 다시 강봉구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 선생님, 저 직원은 어제 새로 온 민성호라고 하는 직원입니다. 하우스키핑 팀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유니폼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박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강봉구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신입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VIP 방문 준비로 너무 바빠서 걱정 마세요.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의심병이 도졌나 보네.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그 의심스러운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VIP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서비스 통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군, 혹시 저기 가는 직원 알아? 글쎄요, 낯선 얼굴인데 새로운 직원인가 보네요. 박 팀장은 하우스키핑 팀 신입이라던데. 하우스키핑이요? 그런데 왜 저쪽으로 가죠? 하우스키핑 직원이라면 지금 20층 VIP룸 준비하러 올라가야 할 텐데. 강봉구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도윤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좀 수상한 것 같아.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강할아버지와 김도윤은 박 팀장 몰래 둘만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은 코르도니아 공화국 대통령 일행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졌고 직원들은 모두 완벽한 유니폼 차림으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어젯밤 호텔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찍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밤새 여기 계셨어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제 밤새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우리가 본 그 사람 확실히 호텔 직원이 아니야.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코르도니아 대통령이 오시니까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도윤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내가 로비에서 지켜볼 테니 자네는 가능한 서비스 통로와 전기 제어실 쪽을 주시해줘. 특히 어제 그 남자를 발견하면 바로 내게 알려주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혜진 총지배인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코르도니아 대통령 일행이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해요.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도 보안팀을 이끌고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보안 점검 완료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서혜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위치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던 그 남자가 직원 유니폼을 입고 로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나타났군. 강봉구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 일행이 도착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의심스러운 남자를 계속 주시하려 했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로 코르도니아 대통령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앞장서서 들어오는 마르코 브라티치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따랐고 맨 앞에서는 이리나 코발레프 경호실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혜진이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르코 대통령님,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총지배인 서혜진입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지배인. 환영 인사가 오가는 동안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의심스러운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서비스 통로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은 직무태만이 될 수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그 남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식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그 남자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 일행에 집중하는 틈을 타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서비스 통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세가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서비스 통로에 들어선 강봉구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통로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로비에 나가 있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전기 제어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전기 제어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소화기를 조용히 내려 손에 들고 전기 제어실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그는 의심스러운 남자가 전기 제어판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는 여러 도구와 함께 작은 전자기기가 보였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요? 길을 잃으셨나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소화기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점검일 뿐인데요. 할아버지, 이런 곳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로비로 돌아가세요. 점검!
호텔 직원도 아닌 사람이 전기 제어판을 만지는 게 점검인가?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옆에 있던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봉구 할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순간 강봉구 할아버지는 소화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얀 분말이 남자의 얼굴과 몸을 덮쳤고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눈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다가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제압당한 남자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강봉구 할아버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주변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강봉구 할아버지는 남자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전자 장비가 있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나? VIP층이 타겟이었고? 남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배경화면에 낯선 인물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코르도니아 반정부 세력이야! 제압된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이제 무전기로 이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전기 제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군! 이 남자는 호텔 보안을 위협하는 인물이야. 박준호 팀장에게 즉시 연락해.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전기 제어실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강 경비원님이 제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무전기에서 박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무전기를 내리며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VIP층의 전력을 차단하려 했던 것 같아. 당신 코르도니아 대통령을 노린 거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박준호가 몇몇 보안 요원들과 함께 제어실로 달려왔습니다. 박준호는 바닥에 묶인 남자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민성호라고 했던 그 사람이야. 강봉구 할아버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 직원이 아니었고 VIP층 전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안전하게 구금하고 VIP층 보안을 강화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박준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남자를 끌고 나가는 동안 박준호는 강봉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호텔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상황. 로비에 의심스러운 인물 발견. 모두 비상태세로. 박준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빨리 로비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서둘러 로비로 향하는 동안 강봉구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와 박준호, 김도윤이 로비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해진 총지배인은 코르도니아 대통령 일행에게 뭐라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작은 보안 이슈가 있어 확인 중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코 브라티치 대통령은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경호실장 이리나 코발레프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박준호가 다가가서 다른 보안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VIP 층 출입 카드를 복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로비에서 대통령 일행의 동선을 촬영하는 것도 목격됐고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출구들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움직임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코르도니아 대통령과 마주쳤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서혜진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눈은 강봉구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무언가 알아보려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로비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남자가 기둥 뒤에서 나와 출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쫓기 시작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남자의 동선을 보니 그가 향하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도윤군, 저 남자는 동쪽 출구로 나갈 거야. 지름길로 가서 막자. 김도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김도윤을 이끌고 서비스 통로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의 내부 구조를 따라 움직여 예상대로 동쪽 출구 근처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마자 달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남자가 나타났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그의 앞에 나섰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강봉구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밀치려 했지만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남자의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의 민첩한 행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남자의 손에 들린 작은 디지털 기기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고성능 촬영 장치와 함께 카드 복제기였습니다. 그때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강봉구 할아버지와 김도윤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남자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의 가방이 열리며 여러 전자기기와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호텔 내 일정과 보안 배치도였습니다. 대통령님을 노린 것이 분명해. 강봉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텔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로비가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로비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한 명은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다른 한 명은 대통령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윤아, 대통령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비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코르도니아 대통령과 그의 경호팀이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전자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아 그들이 있던 VIP 라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강봉구 할아버지가 수동 해제 장치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리나 경호실장이 경계태세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강봉구 할아버지가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며 경호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경비원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통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르코 대통령이 이리나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봉구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대통령 일행을 안전한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서비스 통로를 통해 호텔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완벽하게 호텔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인지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호텔의 비상 대피실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준호와 서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서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분 덕분에요. 마르코 대통령은 강봉구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비상전원이 가동되어 방안이 밝아졌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이제 강봉구 할아버지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강봉구 요원님 맞습니까? 강봉구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30년도 더 된 자신이 수행했던 비밀 임무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의 눈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얼굴이 조금 변하셨지만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서혜진과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강봉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1989년 코르도니아 민주화운동 당시 저와 다른 활동가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두 손으로 강봉구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우리 동료들은 그날 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말에 방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89년 코르도니아의 수도 레온시티.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마르코와 그의 동료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체포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들은 대학 지하실에 숨어 있었지만 정부군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군인들이 대학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한 아시아 남성이 그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K라고만 소개했다.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남자가 유창한 코르도니아어로 말했다. 마르코와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K는 그들을 대학의 비밀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빼냈다. 그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갑자기 군 검문소와 마주쳤다. 모두 차 뒤에 엎드리세요. K가 명령했다. 그는 단독으로 검문소에 접근해 군인들과 대화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군인들은 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한 장교가 차를 세우고 수색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K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다. 그는 장교에게 뭔가 건넸고 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통과시켰다. 숲속의 은신처에 도착한 후 마르코가 물었다.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K는 미소만 지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국경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갈 겁니다. 그날 밤 정부군이 그들의 흔적을 쫓아왔을 때 K는 홀로 적들을 유인해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팔에는 총상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국경을 넘기 전날 밤 마르코는 K에게 물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K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이름은 강봉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건 여러 번의 투쟁이 성공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국경을 무사히 넘었고 마르코와 동료들은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3년 후 코르도니아의 군사 독재 정권은 붕괴되었고 마르코는 고국으로 돌아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20년 후 그는 코르도니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강 요원님, 당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코르도니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코 대통령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이리나 경호실장이 강봉구 할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과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의 뜻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요원님,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더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코르도니아가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대통령의 악수를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며 여러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상황이 통제됐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자들을 모두 체포했고 전기 시스템도 복구 중입니다. 더 이상의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안전하게 VIP 스위트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여전히 강봉구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 요원님,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과 그의 경호팀이 보안실을 나가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보안실에는 강봉구 할아버지와 김도윤, 그리고 박준호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판단을 믿지 않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박 팀장. 당신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 했을 뿐이오. 모든 것이 잘 해결됐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강봉구 할아버지는 김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도윤군. 저녁이 되자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말끔히 정리되었고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라커룸에서 호텔 측이 선물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강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고맙네, 도윤군. 거의 다 됐어. 김도윤은 강봉구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으세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님께서 20층 VIP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녁 식사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VIP층의 복도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코르도니아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경호원들은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고 강봉구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스위트룸은 호텔의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우아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식사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테라스로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그는 돌아섰습니다. 강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마르코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친구와의 재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는 그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코르도니아 전통 음식과 한국 요리가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이리나 경호실장과 몇몇 코르도니아 고위 관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와인이 따라졌고 마르코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봉구 씨, 30년 만에 재회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르코는 지난 30년간 코르도니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민주화 이후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한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1993년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코르도니아 이후에도 몇 가지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발칸 반도, 중앙아시아.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현장 업무에서 물러났고 이후에는 주로 교육과 자문 역할을 맡았죠. 2010년에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가족은요? 아내가 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르코는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 방에는 마르코, 이리나 그리고 강봉구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마르코는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강봉구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잠시 바깥 공기를 쐬면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봉구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원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있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강봉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의 특성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인정받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죠. 마르코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나올 시간이 아닐까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봉구 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르코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코르도니아 정부는 현재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정보 분야와 비상대응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죠. 저희에게는 당신 같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봉구 씨를 코르도니아 안보 자문단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월 2주 정도만 코르도니아에 머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과분한 제안입니다만
과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자문 역할만이 아닙니다. 마르코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는 동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들의 민주화를 돕고 테러와 극단주의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죠. 강봉구 씨의 경험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르코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의 말에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강봉구 할아버지는 마르코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VIP룸 앞에 서 있는 서혜진 총 지배인을 발견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서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선생님께 새로운 직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VIP 보안 총괄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봉급은 현재의 3배, 그리고 업무 시간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 가능합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전혀 다른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조금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서혜진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코르도니아 안보 고문이 될 것인가, 호텔 VIP 보안 총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한 경비원으로 남을 것인가. 무엇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최선일까? 밤늦게 강봉구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한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정숙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호텔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괜찮았어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어.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소. 강봉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과의 재회, 정체의 밝혀짐, 그리고 2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말이죠. 정숙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비밀을 함께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젊은 활동가가 정말 대통령이 됐군요. 세상 일이 참.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제안들 말이에요. 아직 모르겠소. 오랫동안 난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소.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정숙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잠시만 기다려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 상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디서? 당신이 은퇴했을 때 박스에 넣어서 옷장 맨 위에 올려놓았잖아요. 가끔 당신이 밤에 일어나 그걸 꺼내는 걸 봤어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상자의 먼지를 닦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시절의 기념품들, 임무 중에 찍었던 희미한 사진들, 여러 나라의 동정과 작은 기념품들, 그 중에는 코르도니아의 산악 지역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워하지 않았나요? 그 시절을.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무시당할 때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곤 했소. 하지만 그건 자만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정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만심이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그것을 그리워했어요. 그 시절의 자부심, 목적의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던 그 느낌을. 그녀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자부심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정숙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상자 속의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고 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코르도니아 안보 고문직을 수락할 거요. 그들이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싶소. 정숙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다운 결정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강봉구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데려가고 싶소. 그 젊은이에게는 잠재력이 있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숙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남편의 옆에 서서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소.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 정숙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봉구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가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같이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경비실의 젊은 직원이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비 라운지에 앉아 있자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결정하셨나요?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결정했네. 코르도니아 안보 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어. 김도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호텔을 떠나시는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 김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때 서혜진 총지배인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오셨군요.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강봉구 할아버지는 서혜진을 따라 지배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박준호 보안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서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 지배인님,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서혜진의 표정이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안보 자문단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서혜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전문가답게 빠르게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께는 정말 잘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네요.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능력과 경험은 국제적인 안보 분야에서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감사의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이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도윤이를 코르도니아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는 잠재력이 많은 젊은이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로비로 나가 김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군, 사실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나와 함께 코르도니아로 가지 않겠나? 내 조수이자 후계자로서 말이야.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에게는 잠재력이 있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고 싶네. 김도윤의 얼굴에 감격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도윤군, 짐을 챙기게.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마르코 대통령과 그의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강봉구 할아버지를 보자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정하셨군요. 강 요원님. 네, 대통령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마르코는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환영합니다. 김도윤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마르코는 강봉구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일하게 되었군요. 30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자 속이 아닌 빛 속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마르코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는 뒤돌아 그랜드 아시아나 호텔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건 항상 쉽지 않죠.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73세의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강봉구 할아버지의 인생에는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